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 북부선 기본계획 고시가 나오면서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와 함께 2027년 동시 개통이 확실시됐습니다.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의 동해선 가운데 포항에서 동해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오는 30일 공사에 들어가 강원도 내 철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정부의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27년까지 모두 2조 7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111.7km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역, 주문직역, 양양역, 속초역, 간성역과 제진역 등 모두 6개의 역이 신설되거나 확장되고 신호장도 3개가 들어섭니다. 동해 북부선은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물류 수송의 중요 철도 노선, 유라시아 철도의 전진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진철의 핵심 교통망인 물류 수송의 중심적 역할로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예견되어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시 8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내년 말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109와 709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벌이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총 연장 93.7km,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가량이 들며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인 포항 삼척동해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오는 30일 착공합니다.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서 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해선 포항 동해간은 172.8km 연장으로 총 사업비 4,66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해선 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강릉과 부산 부전까지 4시간이 채 안 걸리고 2024년 EMU 260 열차가 투입되면 이동에 2시간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원 남부권을 잇는 태백선도 2023년이면 EMU 150 열차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기존 4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운행 시간을 한층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격자형 철도망을 갖추려면 영서 세로축인 원주에서 춘천, 철원을 잇는 내륙 종단철도의 건설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 13개 필지 분양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들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은 원주 혁신도시. LH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마지막 클러스터 용지가 지난달 말 보훈복지의료공단에 팔렸습니다. 이로써 13개 필지 1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악연 클러스터 분양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분양을 완료한 것입니다. 클러스터 부지에는 복합혁신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과 업무시설, 실내 촬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벌써 2개 부지는 입주를 마쳤고 다른 10곳도 공사나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혁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하고 원주와 넓게 보면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들도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어 9월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미리네 도서관이 준공돼 내년 3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이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한테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58%이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 남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착공한 데 이어 클러스터 용지 분양까지 완료되면서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요즘 코로나19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차단 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하천변까지 설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래프팅 명소로 잘 알려진 인제 내린천. 인제 읍내에서 기린면까지 하천을 따라 높이 1m에서 1.2m에 달하는 긴 철망이 이어집니다. 부분 끊어져 있지만 전체 길이만 해도 20km. 최근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 설치한 철망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야생 멧돼지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설치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본 일도 없고 적격 지역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 다 강하고 통하고 있는 곳들은 제방을 쌓아가지고 경사가 높아서 산돼지들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철망이 새로 설치된 구간을 직접 찾았습니다. 하천변 낭떠러지기에는 이미 2단 가드레일과 보호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절교지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 왜 새로운 철망이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는 구간이 적질 않습니다. 반면 마을이나 계곡 등 야생동물 이동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오히려 차단 철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차단망을 설치해 놓을 정도지만 정작 환경부 철망사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고라니들이 개념없이 건너거든요. 그러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위험하고 민가 쪽 있는 데만 하고 좀 없는 데는 이게 민가가 없는 데는 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차단 철망 사업을 담당한 직원이 단 2명뿐이라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재검토나 철거를 약속했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의 옛 캠프 페이지에서 오염 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땅속 기름 오염과 폐기물 등이 뒤늦게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오염 정도와 책임을 밝히는 검증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옛 미군 기지였던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발견됐습니다. 캠프 페이지를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해 봤더니 경유 물질인 석유괴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배를 넘었습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부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 앞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캠프 페이지는 불합리한 소파 규정 때문에 국방부가 미군에게서 부지를 반환받고 국민 세금으로 정화 작업을 마친 땅입니다. 이후 춘천시가 1,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 매입해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범벅된 흙은 물론 땅속에서 도로 포장에 쓰이는 검은색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폐아스콘층도 추가 발견되자 부실 정화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기초와 기본이 전혀 안 된 거죠. 정화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특히 공원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면 나무를 심고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스콘이 있다는 건 이건 폐기물입니다. 당시 정화 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에 대한 성토와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고 결국 검증단 구성이 합의됐습니다. 각 기관이 추천한 9명으로 민간 검증단을 구성하고 부지 내 오염 정도와 책임 소재를 밝히자고 한 겁니다. 이곳은 캠프 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이곳 땅속에 묻혀있던 기름통 수십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기름통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의 부지 반환으로 캠프 페이지가 춘천 시민의 땅이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간 검증단은 최근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고 본격적인 작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염 지역에 대한 추가 정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해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인 캠프페이지 공원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을 2020학년도 학사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사 마무리 등 대면 활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책임 아래 밀집도를 3분의 1로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의 긴급 돌봄은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식 등 교내외 행사의 경우 학부모와 외부인의 참석을 금지하고 교실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흥주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양구와 화천, 인제 등 도내 6곳을 포함한 7개 시군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식당 9시까지 운영, 파티룸 집합 금지 등을 시행 중이지만 정작 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정부 지침이 2단계 이상을 대상으로 해 1.5단계 시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양양군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지는 인용 재결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사업 재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행심위는 최근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에서 각각 인용 재결,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이 이달 말로 만료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 32곳 27.2km에 대해 철책 철거 작업을 완료한 뒤 대체 장비를 보강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39곳 38.9km 구간의 철책이 철거됩니다. 과거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모두 183.6km로 2006년부터 철거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쳐 현재 모두 91.9km가 철거됐고 3단계까지 완료하면 52.9km만 남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평창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잇따라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관령 면과 인접한 진부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봉평 전통시장과 대화 전통시장, 장평 5일장도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재개장 일정은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영월군이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투자 유치 성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은 2019년 이후 6개 기업에서 713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180개를 창출해 강원도의 투자 유치 평가에서 원주, 춘천, 강릉이 포함된 활성화 지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활성화 지역 평가에선 영월군이 농공단지 분양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노력도 부문에서는 기업의 투자 방문 상담과 홍보 실적 등을 인정받은 평창군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로 유흥시설은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 금지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선별진료소 검사와 20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등의 검사를 통해 동해 시민의 3분의 1 수준인 3만 2천여 명, 35.5%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역 관광 혁신 프로젝트를 공모합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가운데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 자원 등 4개 사업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